네, 안녕하십니까. KBS 부산 보도국장 최재훈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김영춘 후보를 모시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영춘 후보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1962년 부산 초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지초등학교, 개성중학교, 부산 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문과대 수석 입학을 하게 됩니다. 수석 입학 맞습니까? 예.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많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1984년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그 총학생회장 당시에 민주정의당, 그러니까 민정당 그 점거시위 배우로 지목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밑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산의 셋째 아들, 또 상도동계의 막내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3당 합당을 할 때 매몰차게 YS 곁을 떠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매몰차게 떠난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도 자주 만나 뵙고 그랬는데 네. 그 뒤로는 뵙지를 못했죠. 매몰차게- 그러다 나중에 내가 절대 민정당이 또 되게 하는 일을 없게 할 테니까 나를 한 번만 도와다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시 정치적 장례를 좀 명예롭게 치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장례식. 저는 당시에는 YS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시작해서 정무비서관까지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96년에 제15대 그 신한국당 광진구 갑에 출마를 하는데 이때가 34살입니다. 예, 만으로 그렇죠. 예, 만으로. 물론 낙선을 했는데 2000년 16대 때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됩니다. 이때도 38살입니다. 그리고 2004년 제17대 때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18대 선거 때는 다시 불출마 선언, 야인이 될 거야 하시면서 자전거 국토순례, 낭만적이긴 한데 그러면 가족들 부양은 누가 합니까? 그때는 이제 17대 국회의원 임기를 막 마치고 예. 나한테 스스로 이제 공부 여행을 떠난다, 그런 마음으로 예. 스스로 주는 뭐 위로랄까요? 그런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전국 해안선 일주하는 네. 자전거 여행을 해봤죠. 한 달 정도. 2010년 10월에 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정계 복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고향인 부산 진구로 내려오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부산이 민주당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려울 때였죠. 예. 근데 부산으로 굳이 오시겠다고 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부산에서 민주당 세력이 거의 뭐 붕괴되다시피 하는. 그렇죠. 그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시겠다고 계속 이제 손살을 치실 맞습니다.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라도 가서 뭐 말석에서라도 이어 달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심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2012년도 이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당연히 이제 낙선이 됩니다. 낙선이 되고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당시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이제 양보를 하고 2017년도 이제 장관이 되시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실 때 해경 부활시키고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에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에도 적극적인 모습 보이면서 해양수산부가 사상 최초로 정부 업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18개 부처 장관 평가 중에 종합 1위를 기록했다. 2018년도가 이번 선거였죠. 이때도 오거돈 전 시장에게 또 양보를. 그때 양보한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2017년 6월에 해수부 장관이 되었는데 그 몇 달 전에 한진해운이 파산을 해요. 예. 한진해운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운 선사였는데 파산을 시키는 바람에 우리나라 원양 해운 선단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해운 산업을 재건시키는 게 해수부 장관의 제일 책무였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장관된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운 재건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 등 경제부처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는데 해수부 공무원들이 제가 부산시장 선거 나간다는 게 부산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 당시 그랬습니다. 장관님 지금 출마한다고 나가시면은 저희들이 집니다. 그래요. 이거 왜 지냐 했더니 그 전에부터 계속 이런 일이 있었을 때마다 기재부가 똑같은 논리로 반대를 하면 우리가 무조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이건 해결하고 나갔구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그게 너무 오래 끌어버렸어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제가 해결해놓고 출마하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당에서 버스 떠났다, 그래서 뭐 출마를 못했죠. 좋네요. 이 정도로 일단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통에 대하여 책 쓰신 것 예, 같죠, 예, 이번에. 거짓말은 이거 제가 다 읽었습니다. 재밌었죠. 진짜 재밌더라고요. 문학도 오셔서 그런지 아주 읽기 편하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김영춘 개인에 대한 삶이지만 정치 현대사를 집약해 놓은 것 같다. 이런 사실이 좀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정치 역경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역경사 중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하나,
그다음에 그리고 가장 슬펐던 순간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제일 기뻤던 순간은 16년 총선에서 네. 부산에서 3선에 성공했을 때입니다. 2012년에 부산에 돌아와서는 첫 선거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16년에 3선이 됐는데 그때처럼 기뻤던 선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서 첫 당선됐을 때보다 훨씬 기뻤습니다.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부산에 와서 국회의원 또 당선되는 사람이 저 앞에 한 사람 딱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박순천 여사입니다. 사상 두 번째 사람이죠. 슬펐던 장면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입니다. 최근에 봉하마을 다녀오셨죠? 예, 그리고 예. 권양숙 여사 만났는데 권양숙 여사께서 김영춘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을 닮아간다. 그러면서 걱정을 좀 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부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 노무현 대통령 뒤를 따르겠다, 뭐 이어 달리기 하겠다고 하면서 부산에 돌아와서 그런 또 지역주의 정치 벽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아시고 또 최근에는 국회 사무총장을 1년 6개월이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이 어렵고 또 부산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돌아와서 총대를 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짠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적을 좀 많이 옮기셨어요, 사실. 보통 그러면 이제 여러 철새 경우가 정치인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김 후보님한테는 그런 평가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철새가 보통 추운 데서 따신 데로 날아가죠. 그렇죠. 근데 저는 따신 데서 추운 데로 다른 사람들은 야 그렇게 되면 고생길이다 하지 마라 이러는 길로 주로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개파 정치를 매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지 당내에서 소위 친문 세력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산에 수십만 명이 될 텐데 예. 저는 그분들 중에 다수는 저를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이제 내려오신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받으셔서 OX 퀴즈입니까? OX입니다. 3초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밀면은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오. 2002년 기준 부산 인구수는 350만 명 이상이다. 부산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다. 예. 부산은 광역시 중 노인 인구 비례가 가장 많은 도시다. 제로 오. 국립해양박물관은 부산 영도구에 위치해 있다. 예. 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은 부전시장이다. X. 부산 시내버스 성인 기준 현금입니다. 현금 요금은 1,400원이다. X. 부산은 3번까지 환승이 가능하다. X. 부산은 전국 최초로 택시 환승 할인제를 시행했다. 환승 할인제. 를 시행했다. 최초로.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X. 예. 부산 지하철 첫 개통은 1988년이다. X. 요즘은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찍으니까 그렇죠. 지하철 요금 궁금은-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여당 후보시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통에 대하여 책을 보면 이 고통이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정치는 그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의 고통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살기가 더 힘들어지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마이너스 경제 아닙니까? 네. 거기 우리 부산만 놓고 보면은 수도권과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산의 시민 1인당 총소득에는 저축을 포함하는 겁니다. 서울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부산 시민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다 아니면 후퇴했다? 저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작년에 참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검찰 파동 이런 것도 결국은 정권이 검찰을 통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정권이 대통령이 놔버렸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또 정권 입장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계획을 추구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고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치적 파탄이다.
운동권 출신 학생들이 정치 지배 계급이 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군부 독재 시절 학생 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절대악이 분명해서 그런 경험에 따라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또 선악의 대립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운동권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뭐 어떤 현상을 갖고서 그렇게 설명하시는지 몰라도 그 설명 그대로 액면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정치권에 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 50대나 뭐 40대 후반 이런 데 연령에 속하는 분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뭐 학계, 또 언론계, 경제계, 뭐 문화계, 정치계까지 모든 영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생각들도 지금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죠. 심지어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운동권 출신이 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 대부분은 다 30년 전의 생각을 하면서 지금 똑같은 사고방식과 이념으로 일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과거에 더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자꾸 지금의 현상도 과거의 잣대로 자꾸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참 옳은 소리도 참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평을 하셨다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 조국, 추미애, 윤석열 이 인물평을 좀 짧게 해준다면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모질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인물평이 후보님의 그 정치 철학을 좀 엿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처럼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분은 상처가 또 많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사람 평가는 쉽게 하는 게 아니구나. 즉 제가 사람 평가 안 하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순발력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모자라는 게 순발력인데. 이 패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 후보님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링컨. 자, 다시 태어나도 정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김영춘에게 봄이란 부산 일으키는 시장 대통령 하고 싶다 아니다. 하고 싶다. 후보님의 가장 인생 책은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통일 대통령을 하고 싶어요.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제 정치를 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통일 정책 부분도 한번 논쟁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일단 부산 공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왜 내가 부산시장이 돼야 되는지 20초 안에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 선거에서 뽑히는 시장이 1년 정도 일을 합니다. 임기가. 네. 그 1년 안에 지금까지 계속 몰락해온 부산의 운명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중대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덕 신공항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제가 시장이 돼야 된다. 힘 있는 여당 시장이 아니면 못 해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부산시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가덕 신공항을 조기 착공하는 거죠. 1호 공약이셨습니다. 가덕 신공항 첫 그렇습니다. 삽대는. 내후년에는 엑스포 유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심사단도 한국에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 전에는 첫 삽을 떠서 어떤 의미로든 이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건설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심사단이 느끼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2030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할 거다. 그런 생각에서 첫 삽뜨기를 빨리 하겠다는 거죠. 올해 이제 특광역시 중에 부산이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20%가 넘어가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지난해까지 19.4%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면 초고령 사회가 되고요. 최근 뉴스를 보면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15개 가운데 10개가 이번에 정시 경쟁률이 미달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청년들은 떠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산이 쇠퇴하는 게 지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산을 좀 극복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슨 중앙정부 예산이나 좀 더 따오고 무슨 사업 한두 개 더 따오고 이런 걸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일을 잘한다 소리 들으려 그러면 부산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완전히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판을 바꿔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부산을 동북아시아 싱가포르로 만드는 프로젝트여야 되는 거고 부산 혼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울산, 경남을 묶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건설하자는 것이고요. 800만 명이면 충분히 서울과도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부산이 살아날 길이 생깁니다. 그걸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가 가덕도 신공항이다. 신공항이 가장 큰. 또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잘 되는 이유는 규제가 없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 그러면 중앙 정부로부터의 간섭이나 규제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해양 특별자치시를 만들자. 해양 자치권을 대폭 강화시키자, 확대하자. 그래서 적어도 부산항의 운영이라든지 또 부산 북항의 재개발이라든지 또 부산의 해양 관광을 위한 각종 시책 같은 게 중앙정부의 인하가 사항이 아니라 부산시가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그런 해양 자치시가 되어야 싱가포르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일즈맨 시장이 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 결국 일자리 문제죠. 계속 부산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가 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는 이유는 20, 40대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이 되면은 부산 안에서 뭐 행사 쫓아다니는 그런 시장은 가급적 지양하려고 그럽니다. 꼭 필요한 행사 이외에는 그런 것들은 부시장한테 맡기고 저는 1년에 몇 달은 적어도 서울과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부산에 기업을 유치하고 합작 기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에 정리를 다 쏟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세일즈맨 시장입니다. 그리고 박형준 후보하고 어반루프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추상 공방도 있었는데 굳이 불필요한 투자를 하는 거다. 낭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산 낭비죠. 예. 대학 때 자취방 물려준 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동아리라 그러는 그 선후배 사이였죠. 짧게 영상 편지라도 다시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 대학 때 동아리 선배가 그쪽에서 1위를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할 거다. 그런 점에서 서로 멋지게 정책 논쟁을 하는 정책 경쟁을 하자. 그런 아주 멋진 경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멋지십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가덕도 특별법 통과 안 되면 플랜 B가 있습니까? 저는 뭐 무슨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월 달에 무용 통과된다. 제가 만약 2월 때 통과 안 시켜주면 내가 거기서 단식 농성하고 끝을 내겠다 그랬어요. 단식 농성이요? 네. 선거 안 하시고. 국회 가서. 선거운동 안 하시고. 자, 몇 살까지 정치하실 생각이죠? 시민들이 하라 그러시면은 이제 대선에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고 안 되면 정치를 떠나야죠. 대선 도전하시고 안 되면 정치 그만해야죠. 올고돈 정치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올고돈 정치 표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부캐부캐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의 현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또 절망감을 갖고 계신 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함께 힘을 내서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십시다. 이번 시장 보궐선거는 다시 일어서는 부산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치 선거가 아니라 부산을 살리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장 후보들의 그 부산 살리기 해법을 잘 비교해 보시고 부산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 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저 김영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을 다 바쳐서 10년 동안 갈고 닦아왔던 부산 발전의 비전과 꿈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